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수많은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예전에는 이 평생 직장이란 말 했는데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는 것 같아. 심지어 요즘에는 한 직장에만 오래 있는 게 이제 미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네. 듣더라고. 그래서 능력을 꾸준히 키워가지고 더 이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맞아, 분들도 맞아. 많아졌고 네네. 아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직업을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전 팀장님도 네. 계속 본인의 그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맞아, 계시잖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새로운 콘텐츠도 항상 개발하시고. 네. 이제 저는 그 분야에서 잘 안 돼서 네. 다른 걸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 케이스라고. 아, 이거 왜 그래요? 빅데이터 전문가 본인 그 능력을 살려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이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네. 직업이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었고 네. 어쨌든 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네. 직장을 옮길 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느냐. 아, 그러네. 그냥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상당히 네. 중요해요. 어차피 그분들 또 일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네. 그만둘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거 했어요? 언제 끊어야 되나?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근데 회사는 되게 좋아했다면서요, 나간다고. 따로 회식까지 그 하고.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누구야? 지금 전화내고 말 전화기. 거야. 다시 갖고 싶다. 예, 아무튼. 네. 자, 오늘 사연도 회사를 퇴직할 때 생긴 문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출발! 아, 팀장님 저 이거 아따, 뭐 이런 걸 결혼한다고 축의금을 뭘 이렇게 빨리 주고 그러냐. 그냥 결혼식 때 주면 되지. 아이 그게 아니고 팀장님 그 사직서입니다. 아무래도 저랑 마케팅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만둬야겠습니다. 무시여, 사직서? 그럼 내가 사직서는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수리를 할 텐디. 그란디 인수인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달은 더 댕기는 걸로 하자고. 한 달이요? 네. 그 사직서 수리 오늘 안으로 하실 거면 저는 더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요? 시방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만둔다는 게 호호, 이 사람 경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한 달은 더 나와. 사람도 그 법도 그리고 상도라는 게 있지 않겠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속박과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 뭔 소리요? 하여튼 내일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내일 꼭 나와라. 1년 넘게 회사를 다니던 태랑 씨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한 달 정도 더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태랑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야, 박태랑 뭐해? 벌써 8시야. 빨리 일어나서 회사 가야지. 아, 엄마, 나 회사 그만뒀다니까. 아유, 어제 사직서를 냈다며. 이렇게 바로 어떻게 그만두냐. 며칠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너 혹시 잘린 거 아니야? 잘렸지? 응? 에이, 그 잘리기는 무슨. 내 발로 그만뒀다고. 그리고 사직서 내고 수리가 됐는데 뭐하러 나가? 안 나가. 사직서를 제출한 태랑 씨는 무자르듯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야, 박태라, 너 미쳤나? 도대체 왜 출근을 안 해? 에? 아이, 저 회사 그만뒀잖아요. 아, 근데 무슨 출근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말씀을 드려? 내가 한 달 더 나와서 인수인계 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네가 갑자기 출근 안 해서 회사가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무단 퇴사야. 나 가만 안 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아, 무단 퇴사라뇨. 사직서 냈잖아요. 아, 손해배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직 퇴직금도 안 들어왔던데 퇴직금이나 빨리 주세요. 야, 인수인계도 안 오고 무단 퇴사하고 뭐 퇴직금? 네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야, 오늘 사는데 애매하네. 이런 분쟁 다뤄본 적 있죠, 신변? 이런 분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보통은 해고냐 아니냐 이런 게 좀 더 분쟁이 많이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부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퇴사를 오늘부로 바로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근데 보통 회사 그만둘 때 사실은 대부분 그 시점을 서로 상의를 하잖아요. 어느 그렇지. 정도는. 근데 협의 없이 사직서 내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 야. 이게 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네. 뭐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좀 애매한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예. 어쨌거나 팀장의 주장처럼 무단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사직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럼 당장 다음 날부터 네.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민법상에 고용 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 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출근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직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이제 사직한 시점이 되는 거네요. 이거 알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실 회사에서 2주만 더 다녀줘라, 인수인계 해달라, 이런 거 하고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보통 우리 법태랑 씨, 우리 사건의 사연의 네, 박태랑 씨는 네. 그런 일이 걱정이 안 될지 몰라도 네. 보통은 평판조회라는 거를 대충은 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인수인계 해주는 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은 현실적으로는 좀 다르다. 아니다. 그렇지. 네네. 딴 데로 그런 또 말씀을- 취직할 때 이게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기록에 그런 남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도의상 안 맞는 게 네. 아니 뒤에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아예 정해놓은 곳은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부 네. 규정으로 퇴사 전에 30일 전에 알려라라는 사내 규정을 둔 회사도 있는데 네. 이거를 법적으로 출근 자체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규정일 뿐인 네, 거예요? 네, 네.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런 것도 가만히 둘 수는 있다.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무단 퇴산이 아니냐, 네. 이거보다 아까 팀장이 태랑 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회사에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막을 방법이 또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청구를 할수 있는 이러한 거네. 청구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만약에 손해를. 내부 규정을 어긋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손해로 연결이 될지 그 인과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신속히 다른 직원을 업무에 투입했는지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더는 근무를 강제할 수 없었는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해액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어렵죠,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소송을 실제로 제기했던 회사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매출의 감소와 직원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직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게 아마 매출의 감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뚜렷하면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작게 청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아예 아무런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손해배상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네.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요? 퇴직금이잖아요. 맞아. 예,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못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 퇴직금은 이거 법적으로 정한 거라 반드시 줘야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예, 이게 손해배상과는 완전히 별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단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했고 그렇다면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요. 동의 없이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맞아.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에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은 이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우, 야. 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퇴직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장받은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2주를 경과하면 안 된다. 이것도 혹시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또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변 얘기 들으니까 태랑 씨가 걱정한 일은 일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도 퇴직금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서 이 퇴직금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법을 알면 이렇게 쉽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21대 국회에서 가사근로법이 통과되면서 가사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따라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가사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퇴직금,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그 사회보험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무엇보다 정부 인증기관 위주로 적용이 되니까 그 네네.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체크 필수사항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